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호재죠.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인데요. 경매 시장에서도 이들 지역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재개발 경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눈여겨볼 지역과 또 접근 시 주의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길잡이 설춘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재개발 지역 경매인데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 이렇게 두 가지 용어가 나왔습니다. 네. 교수님 복습 삼아 이거 차이점 좀. 네, 일단 네.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둘 다 이제 정비 사업의 일환입니다. 실제로 이제 두 사업 모두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면서 주택 및 이제 건축물 등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정비 기반 시설하면 좀 약간 일반인들이 혼동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공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백그라운드, 정비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이를테면 건축물만 새로 지어야 된다. 그러면 재건축.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달동네 또는 이제 도로폭이 너무 좁다. 예. 그러면 차량이 두 대가 소통하기 어렵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여의도라든지 뭐 압구정 이런 곳들은 이제 기반 시설이 좋잖아요. 예. 건물만 새로 지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재건축하는 곳이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녀온 이를테면 한남동이나 언덕백에 이제 도로도 좀 좁고, 그다음에 이제 노량진 이런 곳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무래도 오래 걸린다는 건데 네. 이거를 경매로 접근을 하면 언제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재개발을 이제 어떤 순서대로 이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이후에 어떤 뭐 추진이라든지 뭐 조합 설립 또는 이를테면 뭐 시공자 사업 시행 관리 처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빨리 들어갈수록 수익률은 높을 수 있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재개발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한 수강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신청되고 낙찰받는데 한 1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데 재개발은 한 20개월 정도 걸리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개월이 아니고 20년 걸린다라고 하는 점. 이건 뭐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실제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 2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가장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들어가는 것이 일단은 가장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더욱더 좀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업 시행 인가는 좀 되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비례율이라든지 분담금이 이제 확정되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왜 굳이 이 조합원의 지위를 얻는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를 꼭 얻어야 되는가 이런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여러분 조합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저렴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일반 분양가가 한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조합원 분양가는 한 8억 정도. 그러니까 일단 이것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 재개발 물건을 이제 사전에 투자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된다면 100%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입주권을 무조건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예. 요즘에 우리가 뭐 청약한다. 조만간 또 3기 신도시 뭐 이를테면 뭐 청약 할 수 있잖아요. 예.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이지 않고 사실 어렵잖아요. 약간 로또만큼 어렵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 투자 물건을 사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아둔다 또는 일반 매수를 해둔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100%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현재 어떠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현재 너무 좋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물건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때는 뭐 재개발, 재건축 물건 가격이 그냥 급락하는 양상.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물건은 아주 좋지만 시장이 앞으로 침체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사실 재개발 물건, 재건축 물건은 가장 좋지 않은 물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저 주식도
뭐 실적 어쩌고 뭐 해도 장 자체가 빠질 때는 힘 못 쓰듯이 맞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어떤 그 부분이 중요한데. 네, 똑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교수님 아까 그 말씀하신 수강생이 한 2년 걸립니까가 아니 20년이라 하셨는데 네. 이게 좀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은 좀 당겨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조만간 이제 정부도 예. 3기 신도시를 좀 신속하게 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좀 절차를 조금 신속하게 또 통합 심의하겠다라고 해서 절차를 많이 생략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최근에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 등도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인 재개발 등을 좀 많이 시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그 SH공사 시행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지인 처음으로 서울시 정비계획 심의 통과가 됐습니다. 양평 13구역 저렇게 이제 통합이 되면 시간이 좀 훨씬 더 단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 뭐 이를테면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노량진 뉴타운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신속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신속하게 되는 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겠죠. 일단 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돈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일단 시장이 좋아야 된다. 시장이 좋으면 신속하게 간다. 정부가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근데 시장이 나쁜데 정부가 관여하면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런 그리고 부분도 또 좀 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또 합의도 이끌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이제 어쨌거나 주민들의 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우리가 재개발 다시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이 되면은 예, 그럼 동의하는 그건 거고요. 합의되겠죠. 맞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예.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좀 실제 재개발 지역 매물 상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남 2구역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지하 1층의 빌라입니다. 이게 이제 그 토지 지분이 약 한 6.3평,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이 약 8.4평인데 사실 이런 빌라라고 한다면 재개발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한 2억 원도 안 갈 것 같아요. 예. 너무 이제 작죠. 예. 근데 이 그 빌라의 감정 가격이 10억 5천만 원입니다. 일단 재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방 하나일까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감정가가 10억 5천만 원. 두 번 유찰됐는데 이번에 최저 가격 6억 7,200만 원이었는데 낙찰이 이제 됐습니다. 이 지역은 한남 2구역이고요. 현재 이제 2021년 11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감정 평가가 진행 중이고 최고 14층, 그다음에 총 1,537세대 규모로 건축될 예정인데 이 지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용산공원, 그다음에 남산, 한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배산 임수라고 하는 좀 매력적인 그런 입지적인 강점이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6호선 이태원역과 가깝고 보강 초등학교가 구역 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방금 설명하신 그 한남동 빌라 지하방 네, 대충 6평 정도요? 네, 건물은 8.4평. 8.4평. 네, 그러면 거의 방 하나일 것 같습니다. 방 예. 네, 자 이제 10억인데 6억 8천에 낙찰됐다.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이거 뭐 재개발 기다려서 그 건물 새로 그 아파트 같은 거 새로 지어졌을 때 나 들어가서 살래 하는 차원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그런 차원이라고 그런 보여지는 차원이라고 겁니다. 보여지는 네, 이제 얼마 안 건가요? 남았기 때문에. 아하, 얼마 안 남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일정한 추후에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질 것 같고 예, 요거 예. 낙찰받고 추가로 분담금 내서 아파트를 이제 얻는 이런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로. 네. 근데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중간에 또 팔 수도 있는 거지만 예. 기본적으로 지금의 단계에서는 아마도 입주권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지금 이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 뭐 1구역, 2구역, 예. 3구역 많이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사서 팔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제는 지금은 산다면 아하. 무조건 입주까지 가겠다라고 입주까지 하는, 가겠다. 네, 그래서 나중에 프리미엄까지 듬뿍 보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뭐 말씀하신 김에 재개발 구역 중에 좀 돈 될 만한데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그 재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재개발 물건을 산다라고 한다면 나는 입주를 목적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나는 투자를 목적으로 살 예, 거냐라고 예. 하는 점을 먼저 꼭 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이제 입주라고 한다면 재개발 물건이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분양은 100% 당첨이니까 그런 점은 좀 상당히 매력적인데 또한 이제 반면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 단계마다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추후에 매도해서 수익을 좀 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일단은 어떤 구역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높은 좀 수익률이 보장되는 곳은 어떤 곳일까라고 하면 네. 사실 서울에서도 재개발 구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예.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입지, 그래서 역세권이냐 또는 한강뷰가 보이냐 이런 부분들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강뷰 하면 뭐 한남 뉴타운 또는 성수, 흑석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네. 하는 점이 있고요. 또 이제 역세권 하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녀온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또 역세권이라고 하는 점. 그래서 한강뷰라든지 역세권 가까울수록 인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점이고 거기다 추후에 어떤 교육과 편의시설이 갖춰진다라고 한다면 또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CG에 뭐 뉴타운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뉴타운 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규모 재개발보다는 이런 소규모 재개발들을 모아서 조금 크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좀 이해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어떤 현황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투자자 누구나가 개략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구로요. 한 115건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를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쨌거나 이제 기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언급을 좀 드리면 정비구역 지정이 2009년도 10월 달에 됐는데 지금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 이제 얼마 전에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추후에 이주 및 철거 공사 완료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이 충분히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정부도 어떤 공급 정책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데 예. 중요한 것은 재개발은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시간 때문에 좀 못 들을까 싶어서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경매 이게 보통 분양권 받으려고 경매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요 재개발 지역 경매 시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재개발 지역에서 네. 나온 경매 물건 중에 이제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뭐 한남뉴타운은 예, 벌써 관리 예. 처분 계획인가. 예. 근데 이제 그런 지역에서 만약에 거기가 투기 과열 지구로 묶여 있다면,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거의 다 풀렸습니다. 네. 실제 이제 풀리지 않은 곳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입니다.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데 이후에 내가 경매로 낙찰받는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를 못할 수 있습니다. 청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 즉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이를테면 경매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그래요? 예외 조항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재개발 조합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양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장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조합원이 된다면 무조건 네. 분양 대상이 되겠다. 예. 그런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거의 분양 대상이 됩니다만 예. 가령 제가 만약에 이제 앞서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재건축은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어야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이제 재개발은 토지만 갖고 있고 또는 건물만 갖고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를테면 지목이 이제 도로다. 근데 도로라고 한다면 최소한 토지를 90제곱미터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 50제곱미터 이상만 갖고 있다. 그럼 조합원은 됩니다. 근데 분양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제가 90제곱미터 이상이 조합원이 되는데 만약에 50제곱미터만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같은 구역 안에 다른 땅을 40제곱미터 이상 사서 90제곱미터 이상을 맞추면 조합원이 됩니다. 또 반대로 제가 50제곱미터 이상이 있는데 소장님 같은 분이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오히려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합원 지위를 얻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도 좀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재개발 경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